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하나밖에 못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엑셀도 아니었었는데, 다시 이번 주부터 우리 엑셀 실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제를 살펴보고 활용하는 방안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항상 월, 화, 목 이렇게 일주일에 세 개를 올려드렸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두 개만 제가 작업으로 올려드립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두 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하시는 거냐? 자, 오늘 강의들과 한번 배워 보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많이 쓰시죠? 자료를 유지 관리해 갖고 그 자료를 작성 시에 그러니까 이거 수식적인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자료를 유지 관리하시는 요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작업해 보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드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기능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 녀석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엑셀에서 수학적 자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료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작업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개념이세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쭉 6가지 예시를 드려드렸습니다. 병합된 셀을 없도록 자료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를 잘못 병합하시게 되시면요. 내가 원하는 자료가 나중에 일단 그 자료로 쓰이게 되면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이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기능에 있는 또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세요. 대표적으로 정렬도 그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필터나 고급 필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피벗 테이블 같은 거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놨던 자료로는 유지가 잘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병합된 셀이 없도록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간소화시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자료를 조금 간소화시키셔갖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병합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항목 정도 적어놓고 밑으로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 항목에는 같은 성질의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 구성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뭐 숫자도 들어갔다가 문자도 들어갔다가 숫자도 들어갔다가 문자도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검출한다거나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에러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 우리가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를 보통 이제 뭐 영어로 하게 되면 주문일, 분류, 제품 이런 부분을 필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항목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셔도 되시겠어요. 이런 항목들에 들어가는 값들이 두 가지 이상의 값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같은 성질의 값이 날짜면 날짜만 쭉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글자면 글자만 들어가야 되고 숫자나 금액이면 금액만 쭉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유지 관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행, 빈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빈행, 빈열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빈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빈칸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나중에 다른 작업 뭔가를 의도적으로 치지 않을 이상에서는 이런 식의 빈 행이나 빈 열은 넣지 말고 자료를 일반적으로 구성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름 정의. 여러분들 ITQ 같은 시험 보거나 아니면은 커말 리그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이름 정의하십시오라는 문제 종종 나오죠. 그 이름 정의를 그럼 잘 활용, 그러니까 문제선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실무적으로 활용하는지는 저걸 왜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제 풀기에 를 위해서 배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랬고 이름 정의를 통해서 작업 영역을 이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작업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라고 이름 정의하는 방법도 요번에 조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고 유효성 검사 이름 정의와 더불어서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자료를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가 이용됐다면은 우리가 배우셨던 메뉴 데이터에 가보면 다양한 메뉴가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섞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통합이라든지 좀 다양한 기능들을 실무에서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셔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제 이름 정의와 관련돼서 요거 말고 또 자료를 유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중복 데이터 제거를 통해서 이 자료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는 없으시죠? 이런 자료는 그냥 비슷한 거 몇 줄만 정도만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화면 제가 이렇게 지금 크게 봐드릴 테니까 다 쓰지도 마시고요. 요 정도 한 위에서 10줄 정도까지만 엑셀에 한번 대강 입력해 보시고 똑같지 않으셔도 된단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시고 나중에 활용하실 때 정확하게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자료 관리 기능입니다. 뭐를 쓸 거냐? 요겁니다. 중복 데이터 제거. 제거는 이럴 때 이용하세요라는 거. 자, 그럼 어떨 때 이용하면 좋습니까?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분류 우리가 총 몇 가지 분류를 작업하는지, 그런 다음에 담당자는 누군지, 분류랑 담당자 조금 정리해서 갖고 와다오라고 얘기를 들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까지 자료가 많다 그러면 유제품, 우리 가공식품, 과자류, 공유 이걸 언제 일일이 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겠습니까?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게 중복 데이터 제거입니다. 먼저 분류와 어디를 담당자를 컨트롤 갖고 블럭 잡은 겁니다. 컨트롤 C 복사했다는 얘기죠. 여불대기 어디다가 넣어도 되겠고 아니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다른 시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유지 관리할 때 시트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잡으시면 안 돼요. 두 개를 동시에 잡으시게 되면 중복 데이터가 행으로 단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각 분류를 종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렇게만 블럭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셔갖고 데이터 들어가셔갖고 뭐를 누르셔서 중복 데이터 제거라고 보이죠? 중복된 항목 제거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자료가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자료가 붙어져 있지 않고 그냥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이 기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는데 저는 따로따로 할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르셨었을 때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 선택된 영역만으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옆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까지 확장을 시킬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따로따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나는 현재 선택 영역으로 이 녀석의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된 항목 제거 누르시게 됐고 무엇을 기준으로 맨 위에 있는 필드명이 빠져요. 항목명이 빠지면서 분류를 기준으로 중복된 거 한번 제거해 주실래요? 여기 내 데이터에 머리글 있음 표시 이걸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 있는 거 요 머리글 갖고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열에 대한 항목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된 다음에 확인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매출하는 제공하는 제품의 분류군으로 따지게 되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라는 거. 요럴 때 여러분들 중복 데이터 제거. 제가 이 설명은 아마 여기서 처음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응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담당자도 마찬가지죠. 여러 명이 담당하는데 그럼 담당자 총 몇 명이냐? 그리고 누구냐? 이런 거 따질 때 일일이 이름 차려갖고 하나하나 적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 뜨신 다음에 뭐 하시라고? 블럭 잡으시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해서 아까 어디에 불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선택 영역 확장 아닙니다.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신 다음에 중복된 제거 그러면 담당자 뜨실 거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 4개만 남겨놓고는 다 중복된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제품으로 하는 거는 뭐가? 총 9가지 제품의 분류로 나누고 담당자는 총 4명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하셔갖고 여러분들 중복된 항목 제거하시면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 정의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름 정의는 무엇을? 자, 이름 정의라는 개념 다시 한번 잡아드릴까요? 조금 크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그럼 이름 정의는 선생님이 왜 합니까? 일단 이름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일단은 이름 정의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죠. 이름 정의는요. 셀이나 영역에 대하여 영역에 대하여 이름을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주소 대신 바로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한 기능 이렇게 적어드리면 되겠네요.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블럭 잡고 이제 ITQ 같은 데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요 부분을 블럭 잡고 여기가 이름 상자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다 갖다 놓고 분류 이렇게 쓰셔갖고 엔터 치시면 제가 이름 정의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료를 쭉 유지 관리하실 거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하는 이름 정의도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범위 잡고 이름 상자를 이용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범위의 항목을
이름으로 자동 부여하시는 것도 많이 씁니다. 자동 부여해서 쓰는 방법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블럭 잡고 이 부분은 내가 뭐로 앞으로 분류라고 사용하겠다. 이 부분은 내가 커피라고 제품이라고 사용하겠다. 이 부분은 내가 매출이라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시겠지만 이렇게 작업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라? 자, 하는 방법 보세요. 먼저 이렇게 내가 필요한 자료 범위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어디로 가셔라. 이름 그 대화 상자는 수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름 관리자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름 관리를 따로따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영역 잡은 걸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역 잡은 걸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아, 그러면 이름을 네가 정의하려고 하는구나. 너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는 첫 행. 제가 블록 잡은 게 여기가 첫 행이지 않습니까? 요 첫 행을 기준으로 이 밑에 부분에 영역 잡은 부분을 이름 정의 자동으로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하시게 되면 볼까요? 한번 이렇게 블럭 잡으면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뜨나요? 주문일이라고 뜨는구나. 이게 싫으시면 이렇게 블럭 잡고 여기다가 주문일 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됐겠습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다 됐을까요? 예, 당연하겠죠. 나머지 부분도. 예를 들면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은 여기에 매출이라고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다면 여러분들 그럼 가장 간단한 이름 정의 사용법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소개를 구하고 싶으시죠? 여기 밑에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저 소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하게 쓰잖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라? 수량이라고 쓰시면 돼요. 수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아까 이름 정의를 뭘로 해놨기 때문에 수량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량 정의가 끝납니다. 간단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갖다 놓고 함수 같은 거에 우리가 보통 제가 인수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하나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드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분류. 이 녀석 이용해 갖고 분류에 따른 무엇을 총 판매 수량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한테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유제품은 총 몇 개 나갔고 가공식품은 총 몇 개 나갔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금 쉽게 그냥 썸이프 쓰면 되는 거 맞겠죠, 여러분들? 예, 썸이프 쓰셔갖고 배웠던 함수를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귀찮으시면 블럭 잡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배운 김에 그럼 어디를 블럭 잡으면 저 영역을 할까요?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 분류라고 쓰세요. 범위도 잡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건 유제품에 대한 거 알고 싶은 거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합치시면 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매출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 눌러갖고 밑으로 끌게 되면은 작업 끝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콤마. 그래갖고 여러분들 자료를 유지 관리하실 때 이름 정의를 해놓고 다른 작업과 연동을 시키고 뭐 함수라든지 또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브이룩업, H룩업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런 다음에 유효성 검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잘만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조금 두세 번 갈 작업을 우리는 그냥 이름 정의 외웠던 걸로 기억해 갖고 이름 정의 그리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요 위에 있는 항목 그 명이 이름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작업을 능률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를 합니다라는 거. 감 잡으셨어요? 자, 그랬고 이렇게 이용을 했던 걸 갖고 유효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기타 데이터 관리 기능은 요 녀석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유지 관리하면 재밌을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재밌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기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검사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일단 병합된 셀이 없도록 자료를 유지 구성해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 같은 항목에서는 같은 성질의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빈생, 빈열 이런 거는 쓰지 않도록 합니다. 없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 정의를 통해서 작업을 영역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고 자료를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중복 데이터 제거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요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무적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